안녕하세요. DJ 용입니다. 요즘 참 하늘이 맑습니다. 여러분도 기지개라도 한번 켜고 따스한 햇빛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4살 난 딸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는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한동안 육아휴직을 하다가 얼마 전에야 회사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혼자 아이 돌보며 고생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제 딸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그 시간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는 그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 낳아놓고 일 다니는 부모들 마음이 편할 리가 있을까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아이를 낳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밉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고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 그 고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정말 같은 부모로서 왜 저러나 싶을 만큼 한심하고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면서 자기 삶이 더 중요하다고 관심이 없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물론이고 주변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저희 이혼한 어린 시누이 말이에요. 저보다 한참 어린 저희 시누이는 늦둥이 막내딸로 세상 곱게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오냐오냐 컸다 생각했었는데 저희 시누이를 보니까 저는 비교도 안 되겠더라고요. 늦둥이로 어렵게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다들 시누이를 떠받들어 모시듯 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노산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져 시누이가 어렸을 적부터 몸도 약하고 귀하게 자랐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안에서도 막내라고 오냐오냐 길러서 그러는지 저희 시누이는 참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칠푼이었어요. 세상에 자기 머리 위로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대가 없이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게 부모 사랑이다 보니 시부모님 눈에는 그런 시누이가 그래도 마냥 귀여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시누이를 너무 감싸고 돈 탓에 따라오는 걱정도 많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냐오냐 대접을 받으며 자라더라도 곱게 자라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저희 시누이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좀 심하게 없었죠. 자기를 혼내고 탓할 사람이 없으니 세상 무서운 일도 없었을 테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속도 꽤나 썩이고 말썽도 많이 부렸던 모양입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잠깐 듣기로도 학창시절 내내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리다가 그나마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돈만 주면 다들 갈 수 있는 그런 대학 말이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자신의 딸이 대학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셔서 전액 학비며 용돈이며 전부 지원해 주시고 무척 좋아하셨답니다. 사실 유민이 걔가 대학 들어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 고등학교 다닐 적에 하도 학교 수업 빠지고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부모님이 걔 고등학교나마 졸업하는 게 소원이셨을 정도였어. 나도 걔 잡으러 쫓아다니고 말리고 그때 정말 온 식구들이 붙어서 별짓 다 했었지. 대체 왜 자식이 그렇게 엇나갈 때까지 말리지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시누이는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애초에 시댁에 돈도 꽤나 있어서 물려받을 재산도 많을 거고 그러니 대학 안 나와도 별 문제 없겠다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누이는 학창시절을 참 철없이 보냈습니다. 그랬던 시누이를 설득하시려고 시부모님이 아무 대학에만 들어가면 차를 사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직장 생활하던 오빠도 차가 없었는데 말이죠. 워낙 노는 것 좋아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던 시누이가 그 말에 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능을 치르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사립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집안에서는 그마저 경사였는지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사이 철이 좀 들었는지 신우이는 별 문제 없이 대학 생활을 잘 보냈다고 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보다 수업도 잘 듣고 부모님이 사주신 차 끌고 매일 통학하면서 무사히 졸업장까지 따내게 되었죠. 신우이가 이제 정말 철들었구나 싶어 기대가 많으셨던 시부모님은 졸업 후 신우이에게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차려줄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계획과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던 신우이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집에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겨우 23살 나이에 결혼이라니 가족들은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어디서 양아치 같은 남자들만 만나고 다녔던 신우이였던지라 시부모님께서는 신우이가 대체 어떤 놈을 데려오려나 걱정이 많으셨겠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가 데려온 남자는 가족들이 반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졸의 이혼 가정이라는 것만으로도 막내딸 데려갈 사윗감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몸에는 한눈에 봐도 인상이 찡그려지는 문신이 있었어요. 직업도 자동차 딜러라고 하는 걸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데려온 남자의 실체에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신우이는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도 자기는 꼭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그 일로 신우이에게 화 한 번 안 내셨던 시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도시락 싸들고 말리셨다고 하죠. 그동안 딸 사랑에 뭐든 말만 해주면 다 들어주시던 시부모님이셔도 아무 남자랑 그것도 뻔히 좋게 보이지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어요. 어린 나이 신우이가 놈팽이 같은 놈에게 시집 간다는데 누가 봐도 고생길 뻔한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런 가족들의 반대에도 신우이가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 남자랑 사고를 쳐서 임신까지 해버렸어요. 결국 식구들 다 반대하는 결혼을 자기들끼리 해버리고는 아이 낳고서 친정이랑 한동안 연락도 끊어버렸다더라고요. 그 일로 시부모님은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실망하셔서 화를 내시고 시어머니는 몸져 눕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결혼 전이라 그때 상황에 대한 얘기는 결혼을 한 후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신우이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친정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한동안 시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그 후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시집을 가자마자 그 꼴을 봤으니 신우이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집 나가서 이른 결혼과 출산을 했던 신우이는 그 뒤로 2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태 연락 없다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신우이가 어린 조카를 등에 업고 한 손에는 이혼 서류를 쥐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제 신우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집을 찾아온 신우이로 인해 또 한 번 뒤집어졌죠. 가족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서 자기 혼자 알아서 잘 살겠다고 집 나가 결혼했던 딸 자식이 하루아침에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이라니! 그렇게 됐어. 나 그놈이랑 이제 못 살겠어. 맨날 술 처먹고 바람 피고 그렇게 사느니 이혼이 낫지. 엄마, 나 이제 여기서 살래. 어? 결혼 반대한다고 집 떠나서 그동안 연락도 없던 딸이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니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부모님도 난감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몇 년 만에 찾아온 신우이를 보고 화가 나셨던 아버님이 신우이를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딸에게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다 보니 얼마 가지 못하셨죠. 신우이에 대한 화는 아직 덜 풀리셨지만 이제 와서 갈 곳 없는 딸과 손녀를 쫓아내실 만큼 매정한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그 후로 아이와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결혼하고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신우이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데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신우이였거든요. 솔직히 신우이에 대해 별로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저는 신우이의 등장이 그리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싫어할 일도 아니었죠. 시부모님에게는 귀한 딸이 돌아온 거고 남편도 늘 동생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걱정 많았던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 싶기도 했어요.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깝게 지낼 사이도 아니니까 제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누이 챙기시는 시부모님도 계시고 저야 올케로서 가끔 얼굴이나 보는 게 전부일 거라 생각했죠. 남편을 통해서 시누이 성격을 익히 들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에 아예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이야 그동안 저한테 못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나쁜 분들도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딸 같은 며느리처럼 챙기시는 분들도 아니다 보니 제가 시댁에 자주 갈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시댁 문제로 크게 걱정하거나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등장이 제 인생에 그런 큰 고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 집안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별 걱정 없이 누리던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 소식에 시댁에 갔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돌아온 탕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누이라 반가워 인사를 했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무시를 하기에 어이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시누이가 막 돌아와 시댁 분위기가 어수선할 상황이라 말을 하지도 않았네요. 그렇다고 시누이에게 만만하게 보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날 일이 문제였던 건지 시누이는 그 후로도 저를 못마땅해하고 대놓고 무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새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저기 여기 하며 부르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오빠 결혼식을 보지도 못해서 오빠가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굴려고 그러는 걸 제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집에 애들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 나가서 애들 먹을 간식 좀 사다 줄래요? 아무거나 사지 말고 유기농 붙어있는 거 그런 거로 사와요. 시누이가 돌아오고 몇 달 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저더러 자기 딸 먹일 간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애초에 나를 여기저기 부르는 것부터 기분이 상하는데 제가 자기 집 일해주러 온 사람인 줄 아는지 시조카 간식 심부름을 아무렇지 않게 시킨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부탁한다 그랬으면 저도 기분 상할 일은 없겠죠. 근데 시누이가 하는 짓은 가족 간의 부탁이 아니라 갑질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여태 참던 저도 이제는 더 안 되겠다 싶어 시누이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아가씨, 제가 전부터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가씨 언제까지 저를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동안은 아가씨도 저랑 어색하겠다 싶어서 참았던 건데 이제 몇 달이나 보고 지냈으면 익숙해질 법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맨날 오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뭐 얼마나 봤다고 그래요? 그쪽은 나랑 벌써 친해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아가씨 여전히 불편하네요. 근데 그럼 불편한 사이에 심부름 시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가씨 심부름 해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톡 까놓고 기분 나쁘다 말을 할까 무시하지 말라고 따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처음이고 아직 얼마 지내지 않았으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최대한 알아듣기 쉽고 기분 나쁘지 않게 고심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제가 자기에게 따져 물었다는 자체가 기분이 상하는지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부탁 들어주기 싫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애 과자 좀 사주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쪽이 나랑 얼마나 알고 지냈다고 벌써부터 내 올케 언니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만만한가 보지? 저는 아무래도 시댁이다 보니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던 건데 시누이가 저렇게 노발대발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결국
일이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에 계시던 시부모님까지 뛰어나오셨고 신우이는 그 앞에서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눈물바람을 하더라고요. 아유, 이게 무슨 소란이야? 유민이 너 새언니한테 소리 지르니? 내가 아니라 새언니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잖아. 내가 아직 어색해서 호칭도 잘못 부르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 좀 했는데 한참 어린 주제에 자기 부려먹지 말라고 화내는 거야. 나더러 왜 이혼했는지 알겠다면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저를 모함하는 신우이의 모습에 저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냥 호칭 제대로 해달라 그런 거지. 새언니는 어린 조카나 내가 불쌍하지도 않죠? 내가 지금 이혼하고 친정와서 사니까 만만하게 보여서 이러죠. 언니야말로 내가 갑자기 나타난 미운 신우이라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언니를 편하게 대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야말로 제가 싫어서 그랬으면서. 아유, 둘 다 그만해. 아무래도 서로 오해 있었던 모양인데 그냥 풀고 적당히 넘어가라. 이래서 말씨름만 더하지 뭐해. 아마 시댁에서 제가 큰 소리 냈던 게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시부모님이 저희를 돌려보내셔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신우이가 제게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사도 안 받고 사람 무시했던 사람이 누군데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부모님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신우이와 잘 지내지 못하는 걸 걱정하셨고 남편도 이혼하고 돌아온 동생이 불쌍한지 기어이 제게 섭섭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조금 참지 그랬어. 요즘 우리 집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건 당신도 알면서. 당신도 지금 아가씨 편 드는 거야? 아가씨 말 다 믿어? 내가 아가씨를 무시한다고? 아니, 나도 유민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좀 참지 그랬냐는 거지. 걔는 워낙 철도 없고 아직 어리잖아. 그리고 이혼하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걔도 나름대로 걱정이 많고 답답할 텐데. 어리긴 뭐가 어려. 20대 후반의 애 엄마가 어리다고 이해받을 나이야? 그리고 아가씨 이혼한 게 내 탓이야? 그래도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잖아. 처음부터 사람 무시한 건 내가 아니라 아가씨였어. 그래. 유민이가 당신 보고 인사도 안 했다며. 그건 나도 들었어. 근데 그래도 걔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당신 말대로 20대 후반이 어린 나이 아니라 그러지만 그 나이에 애 딸려서 이혼하는 게 흔한 일도 아니지. 앞으로 혼자 애 키우게 생겼는데 걔 속이 지금 말이겠어? 유민이 입장에서는 아직 당신이 어색하기도 할 거고 자기 상황이 힘들기도 할 거야. 그래도 당신은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윗사람으로서 언니처럼 이해 좀 해줘. 유민이 걔가 철은 좀 없지만 나쁜 애는 아니야. 새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데도 나쁜 애가 아니라는 남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 동생인데 나쁘다고만 할 수 없겠죠. 게다가 저한테는 못되게 하는 신우이라도 자기 오빠한테는 애교도 많은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이가 저한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게 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당시 집안 상황이 상황이었기에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들었던 대로 철이 없고 당장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좋아질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신우이는 여전히 저를 싫어했고 저는 제가 싫다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신우이와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딱히 나무라지 않으셨고 그 정도면 저도 처음 마음가짐처럼 신우이와 거리 두고 그냥저냥 지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네요. 덕분에 임신을 했다는 핑계로 저는 시댁에 자주 가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우와 시조카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은 저는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제가 딸을 낳고 시댁에는 손녀만 둘이 생겼습니다. 저희 딸이랑 시누이 아이가 3살 조금 안 되게 터울이 있었는데 제가 막 아이를 낳았을 때 신우 딸아이는 곧잘 말도 하고 한창 뛰어다닐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외손녀 돌보느라 골병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시누이를 똑 닮았는지 여간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딸애들답지 않게 천방지축이라 한시도 눈 뗄 새가 없다는 거죠. 요즘 엄마가 조카 돌보느라 고생이 많은가 봐. 손목 아프다, 등 아프다 아주 난리라고 그러네. 그래서 요즘 침 맞으러 병원 다니신다나 봐. 갓난아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꽤 자란 손녀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니 대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임신 전까지 시조카를 봤을 때에는 아이가 발달도 느린 편이라 말도 잘 못했고 시아버지 품에 안겨만이 있어서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이 많이 달라졌는지 시부모님이 황혼 육아로 고생이 많으셨던 듯 했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도 직접 해주시고 애도 봐주시겠다던 어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게 이상하다 했더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나 봅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그 연세에 침 맞으러 다니시고 애가 매일 뛰어다니는 바람에 두통까지 생기셨다더라고요. 일찍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자리가 나는 곳도 없고 애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난리를 부려서 보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들러붙어 아이를 봐야 했죠. 그런데도 시누이는 자기 엄마가 그 지경 될 때까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저는 시누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 당시 저는 시댁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저는 몇 년 전 엄마가 돌아가셔서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도움받을 친정도 없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빠서 저 혼자 육아휴직 내고 아이를 챙겨야 했습니다. 초보 엄마에 육아하는데 첨언이나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으니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 일에 매달리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바깥 일은 전처럼 하면서 제가 아기 보느라 못한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아이 보시다가 골병이 났다, 병원 다닌다 해도 저희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시누이야 부모님 계시니 부모님 도움 받으면 되고 저는 혼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서로 그냥 각자 자식 키우며 잘 살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불똥이 저한테 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한 번은 저희 딸 보고 싶으시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혼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돌은 한참 남았지만 6, 7개월쯤 되니 아이가 부쩍 힘도 있고 많이 예뻐졌거든요. 저도 여력이 되면 아이 데리고 시댁 자주 가보면 좋을 텐데 혼자 일하느라 바쁘던 남편은 주말이면 쓰러지듯 잠들어 버렸고 너무 어린애 데리고 다니기 어려워서 한동안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가다 보니 시어머니가 쑥쑥 자라는 친손녀 얼굴이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자라서 괜찮지 않을까 하며 아이를 데려갔었죠. 갔더니 시누이는 어디 갔는지 집에 없고 시어머니 혼자 시조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가씨는 어디 나갔나 봐요? 모르겠다. 뭐 바쁘다면서 애만 두고 가버렸네. 그래, 어서 와라. 오랜만이지? 예, 오랜만이네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쉽지만 뭐 어쩌겠니. 애가 아직 어린데. 그래도 돌 지나면 너도 혼자 애 데리고 잘 다닐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그동안 시누이 있는 시댁에 자주 안 와서 참 좋았었어요. 그걸 내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날도 시누이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녀 벌써 이렇게 컸어? 아유, 예쁘네. 그러게요. 많이 컸죠, 어머니? 얘는 지 아빠를 닮았나? 애가 벌써 다리가 길구나?
그러게요. 저도 보통보다는 크니까 저희 애는 키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아휴, 근데 우리 외손녀는 아직 또래보다 작아서 어쩌니. 쟤는 발달도 느리고 키도 안 크고 내가 참 걱정이다. 친손녀 보고 싶다고 하도 그러셔서 힘들어도 데려갔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도 시누이 딸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며느리보다 딸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서도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근데 그런 시어머니께서 저희 애 입은 것들을 빤히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얼마 입지도 못할 애 옷을 참 좋은 것도 입혔다. 선물 받은 거라서요. 금방 클 애들 선물을 왜 이렇게 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예쁜 거 입혀놓으니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에휴, 너는 이렇게 애 낳았다고 축하해줄 사람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좋겠구나. 우리 유민이는 그 어린 나이에 집 나가서 혼자 애 낳고 키우느라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다는데, 유민이 말 들어보면 애 옷 살 돈도 없어서 어디서 죄다 얻어다 입히고 그랬다더라. 어머니는 친정 떠나 혼자 아이 키우고 살았던 시누이가 불쌍하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제 탓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조카 걱정도 안 하니? 예? 수아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아파요? 너는 애가 아파야만 걱정을 하니? 너도 아무리 애 낳고 정신없다지만 참 너무한다. 네 딸은 이렇게 잘 키우면서 조카 소식 궁금해하긴 하니? 그동안 조카 어찌 지내냐 한 번 묻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그동안 섭섭한 게 꽤 많았어. 제가 시누이 딸에게 관심이 너무 없다며 섭섭하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모르겠더라고요. 애 키우는데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4살 먹은 애보다야 돌도 안 된 아이 챙기는 게 바쁠 텐데 저는 친정 도움도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는 와중에 시조카 걱정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도 아직 애가 어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너 아직도 유민이랑 사이 나쁘냐? 그래서 시조카도 미운 거야? 밉다뇨.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것 치고는 네가 집안일에 너무 관심이 없다 싶어서 말이다. 아무래도 남편이 저한테 시부모님이 조카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던 말을 그냥 전했던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분명 시부모님이 제가 시조카한테 관심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 말을 안 했는지 아니면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오해를 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고생하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겨를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래, 네가 일부러 그럴 애는 아니지. 그래도 너는 우리 집 며느리 아니냐. 조카 딸도 딸처럼 아끼고 시동생한테도 먼저 다가가고 하면 좋지 않겠니? 예, 신경 쓸게요 어머니. 그래, 나도 당장 너더러 어쩌라는 말 아니다. 그냥 앞으로 애 좀 크면 조카 딸도 신경 써주고 그러라는 거지. 너도 낳아봐서 알겠지만 자식 키우는 게 좀 어렵니? 근데 하물며 유민이 걔는 한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네가 언니로서 많이 도와주고 해라. 조카도 좀 챙기고. 육아로 도움을 받으려면 제가 먼저 자식 낳은 시누이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 뭘 도와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시누이와 가깝게 잘 지내면서 조카를 신경 써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은 얼마 뒤에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시간은 흘러 저희 딸이 1살 돌이 되었고 가족들과 돌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를 하고 얼마 지났을까 시누이가 어린 시조카를 데리고 갑자기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새언니 잘 지냈어요?
아가씨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가족끼리 뭐 그렇게 따져요. 보고 싶어서 왔지. 요즘 들어서야 겨우 저더러 새언니라고 부르는 시누이가 저 혼자 있는 집에 갑자기 찾아온 게 저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것도 바로 얼마 전에 봐놓고 집까지 찾아올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아니, 내가 돌잔치 때 하린이한테 선물을 못 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직접 갖다 주려고 왔지. 선물은 뭘요?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고모인데 조카 첫돌 선물 안 주면 되나? 내가 일일이 골라온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요. 그러더니 시누이가 웬 가방에서 아이 물건들을 꺼내더라고요. 이거 우리 수아가 쓰던 건데 깨끗하게 써서 다 새 것 같아요. 돌 지났으니까 하린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아유, 하린이한테 딱 어울리네. 시누이가 선물이랍시고 가져온 것들은 시조카가 입던 옷과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었는데 관리를 못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뭐 하나 성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아가씨,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수아 선물 받은 것도 많고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받아봐야 쓰레기가 되겠다 싶어서 적당히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굳이 받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왜? 이거 다 좋은 거라니까? 언니, 그러지 말고 받아요. 그러고 선물 받고 내 부탁 좀 들어줘요. 예? 부탁이요? 새언니, 저번에 엄마한테 들었죠? 서로 애 키우는 입장도 같은데 돕고 지내라고. 그래서 나 새언니한테 도움 받으려고 왔어요. 수아, 몇 시간만 좀 봐줘요. 아니, 엄마도 아프다고 병원 다니고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요. 평소 저희 애한테 베네 쪼고리 하나 안 사주던 시누이가 갑자기 웬 선물을 하나 했더니 자기 애를 봐달라고 뇌물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럴 거면 뭐 좀 제대로 된 걸 가져오던지 그런 선물은 받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평소 제 눈치도 안 보던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저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마지못해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기는 했지만 급하다고 하니까 오늘만 봐줄게요. 근데 앞으로는 미리 말 좀 해줘요. 에이, 어차피 애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뭘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부턴 말할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조카를 돌보며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먹였는데 그동안 저는 돌쟁이 아이 보랴 말썽 부리는 시조카 보랴 진이 다 빠져 있었어요. 애 하나 더 보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시조카가 듣던 대로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찌나 뛰어다니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지 시부모님이 왜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그날도 시부모님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하셔서 저한테 맡겼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아이를 찾아갔고 저는 앞으로 다시는 애를 봐주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 후로 몇 번이고 연락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냅다 아이를 맡기고 가버렸어요. 언니,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오늘도 좀 부탁해요. 또다시 말도 없이 찾아와서 어린애를 제품에 덥석 안기고는 자기는 획 나가버리는 시누이 때문에 저는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못 돌봐주겠다고 데려가라 그래봤자 애를 저희 집에 두고 도망치듯 나가버리니까 저는 꼼짝없이 시조카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나가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시누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홀랑 나가버렸거든요. 덕분에 저는 잠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꼼짝없이 아이 둘을 챙겨야 했습니다. 아이 둘 챙기느라 집안일도 못하고 장 보러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딸은 꽤 얌전한 편이라 아이를 업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조카는 나이를 먹어서 고집이 센 건지 도저히 데리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린애를 두고 나갈 수도 없으니 저는 하루 종일 집만 지켜야 했죠. 그 사이 시누이는 어딜 놀러 다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말로는 급한 볼일이 있다 그랬지만 화장을 그렇게 하고 향수까지 뿌린 걸 보면 어디 남자친구라도 생겼구나 생각했죠. 연애하는 게 죄도 아니고 저도 신우이가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애 맡겨두고 그런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 맡기는 대로 봐주고 시조카도 제 딸처럼 챙겼는데 그래봤자 제가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간식까지 손수 만들어 먹였는데도 애 밥이 부실하다느니 제대로 안 챙겨준다느니 하는 소리만 하는데 제가 잘해봐야 뭐 하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순하던 저희 딸도 돌진하니까 낯을 가리는지 자꾸 저만 찾고 떨어지지 않으려 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가씨 집에 못 오게 당신이 말 좀 해봐. 애 봐주는 것도 가끔 가다가 도와주는 거지. 매번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애만 맡기고 가면 어떻게 해. 내가 아가씨 애 봐주는 사람이야? 미안해 여보. 근데 이왕이면 좀 도와주자. 안 그래도 유민이 걔 요즘 남자 생긴 모양이던데 아마 그래서 당신 도움 필요했던 모양이야. 어머니는 병원 다니신다고 힘드시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화장하고 다니는 게 남자 생긴 것 같더라. 근데 연애하고 남자 만나는 거 다 좋은데 왜 내가 아가씨 대신 조카를 봐줘야 해? 그럼 어떻게 해? 걔도 연애할 시간은 있어야지. 당신 말고는 집에 지금 애 봐줄 사람이 없잖아. 나도 당신 힘들게 하기는 싫지만 동생이 새 출발하는 건 보고 싶어. 말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기회 놓치게 두기가 미안해서. 그럼 어린이집 보내던가 사람을 쓰라고 그래. 수아가 워낙 낯을 가리고 그러잖아.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난리래. 그나마 당신이랑은 잘 지낸다며. 잘 지내기는 뭘 잘 지내. 애가 얼마나 유별난지 나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어. 수아 왔다 가면 몸살 날 것 같다니까. 그래도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제가 힘들다 그러는데도 남편은 신우이 연애 사업이 더 중요하다 싶은지 이해를 해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조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재혼이라도 해서 아이 데려가면 앞으로 제가 시조카 때문에 고생하거나 신우이 때문에 이럴 일도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참는다 생각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고 제가 별말 없이 아이를 봐주자 더 자주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오던 신우이가 언젠가부터 하루 멀다 하고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저는 신우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못 봐주겠으니 아이를 데려가라고 말이죠. 어차피 전화로 말해봐야 어디서 개가 짖나 하고 못 들은 척할 게 뻔한 탓에 다음에 또 말도 없이 찾아오면 그렇게 말하고 문전박대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신우이가 말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왔더라고요. 늘상 하던 것처럼 어린 시조카를 데리고 말이죠. 언니, 나왔어요.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으니까 애 좀 맡아줘요. 잘하면 저녁까지 먹고 올 수도 있겠는데 애 밥 잘 챙겨줄 거죠? 이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아이를 맡기는 신우이의 모습이 기가 막혔지만 오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 눈치 보여서 신우이의 억지 행동에도 참았던 거지만 저도 돌봐야 할 애가 있고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계속 참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충분히 편의를 봐줬다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창창할 나이에 혼자 자식 키울 신우이가 불쌍해서 외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부모님 생각해서 아주 충분히 말이죠. 하지만 저도 챙겨야 할 제 자식이 있는데 언제까지 신우이 아이를 대신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가씨, 자꾸 이렇게 말도 없이 아이 맡기러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저도 아가씨 사정 생각해서 넘어가 준 거지만 저 이제 더 못 봐줘요. 다른 걸 떠나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만 봐줘요. 나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아니요, 아가씨.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나 안 봐주겠다고 말했었어요. 약속 어긴 건 아가씨니까 데려가세요. 저 말고 다른 데 부탁하던가 아니면 아가씨가 약속 취소해요. 무슨 약속인지 몰라도 자식보다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뭐?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뇨. 이게 어떻게 협박으로 들려요? 아가씨 딸 아가씨가 챙기라는 건데? 그니까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협박이잖아요. 언니는 내가 진짜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느냐고. 언니야 집에 남편 있으니까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겠지. 근데 나도 좀 나가야 숨통 좀 트이고 할 거 아니냐고. 어차피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이 힘들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불평이야? 다 큰 애 좀 봐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다 큰 애 다른 사람한테 맡기거나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요. 언니, 오빠랑 엄마가 나 도와주라 했던 건 기억 안 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을 게 없을 텐데.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새언니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또 저번처럼 새언니가 나 무시한다고 한바탕 할까요? 그때는 부모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지만 이번에도 또 참으실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 협박으로 들리면 협박인 거지. 나라고 뭐 모자라서 이혼한 줄 알아? 여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는 남편한테 소방 맞아. 새언니도 나처럼 이혼녀 되고 싶어? 신우이는 아주 막 가자고 하는 건지 저한테 별별 말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이혼녀 되고 싶으냐며 시댁에 한바탕 해서 저를 이혼시키겠다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더니 제가 겁을 먹었나 싶은지 더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쫄았어? 너도 이혼하는 건 무섭긴 무섭나 보지? 그래, 내가 해보니까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해봐서 하는 말이야. 근데 하물며 새언니는 이제 친정도 없잖아. 부모 다 죽고 고아돼서 이탁할 친정도 없으면서 이혼해서 괜찮겠어? 뭐라고? 지금 나더러 고아라고 했어? 왜? 너 고아 맞잖아. 부모 없으면 고아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친정엄마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옆에서 챙겨줄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데? 네가 우리 오빠랑 이혼하고 혼자 되면 그때는 누가 너를 챙겨주겠니?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 보면 우리 오빠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지금이야 애 엄마니까 참아주는 거지. 우리 오빠는 결국 내 편이야. 그나마 우리 정도 되니까 너 같은 거 걱정해주고 잘해주는 거지. 우리 오빠랑 이혼하면 너는 완전히 끈 떨어진 연이야. 아니면 애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앞으로 딸 얼굴 안 보고 살 생각하든가. 부모의 자식까지 걸고 넘어지는 신우이의 막말에 저는 우라가 터져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저 어린 것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으로 남편이 들어오더니 신우이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 광경에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소리를 질러대느라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던 신우이는 자기 오빠한테 머리채가 잡혀서야 눈이 동그래졌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신우이가 놔달라고 소리 지르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신우이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신우이 머리를 마구 흔들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동생 불쌍하다고 저더러 참으라고만 하던 남편이 자기 동생 머리채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순하고 답답해서 마누라 편 한 번 못 들어주는 남편이 답답했었는데 이런 면이 있는 줄은 처음 봤네요. 그걸 속이 시원하다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더러 이혼녀 되고 싶냐며 자기 오빠 앞세워서 협박하던 신우이가 그렇게 당하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는지 밖에서 다 들었어. 뭐? 이혼녀가 되고 싶어? 애를 놔두고 가? 네가 지금 내 와이프,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이거 놓고 좀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네 입으로 그딴 소리 하는 건 내가 다 들었는데 여기서 더 설명할 게 있어? 내가 그동안 너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운다고 그게 불쌍해서 잘해줬던 거 가지고 내 가족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 만약 내가 이혼하면 너 때문이겠다. 너 같은 걸 귀여운 동생이라고 챙겨준 내가 등신이었지.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안 냈던 오빠가 자기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충격이 컸던지 신우이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엉엉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아랫집에서 뭔 일 났나 싶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겨우 남편을 말렸고 신우이는 남편이 머리채를 놓자마자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는 유민이 제가 이 정도로 버릇없는 줄 모르고 그냥 동생이 불쌍해서 좀 도와주자 그런 건데 애초에 당신한테 그런 부담 줘서 미안해. 이제서야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과할 건 아닌데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게 왜 그동안 동생 편만 들었는지 야속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동생이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신우이한테 저 대신 복수를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죠. 나였으면 이혼하더라도 신우이 머리채를 잡지는 못했을 텐데 자기 동생 혼내주었던 남편을 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잘하라고 말하고 남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시 또 이런 일 있으면 나 그때는 진짜 화낼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도 당신 힘들게 안 할게.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 안 하고 계속 잘 지낼 거지? 나야말로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나도 아가씨처럼 되기는 싫거든? 그렇게 남편과는 잘 풀었지만 도망간 신우이가 또 시댁에 무슨 얘기를 해서 저를 곤란스럽게 만들까 걱정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말을 하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어머니는 신우이 대신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민이한테 대충 들었다. 유민이 그것이 너한테 못할 말을 했다며? 내가 미안하다 아가. 그동안 나 힘들다고 너한테 짐 떠맡겨서 미안하구나. 내가 네 편 들었으면 그것이 너한테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나도 내 딸 걱정에 앞서서 애를 감싸기만 했구나. 이번 일로 유민이 크게 혼내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아버지가 회초리까지 들었거든. 아휴, 30 다 된 딸년한테 매드는 게 이게 무슨 짓인지. 우리가 자식을 한참 잘못 키웠어. 아무튼 걔가 앞으로 다시는 너한테 함부로 할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아라. 남편에 이어서 시부모님까지 신우이를 혼내셨다는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막내딸 금지옥엽 대하시던 분들이 맥까지 드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그 뒤로 신우이가 제게 말대답 한번 하지를 않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만나면 어찌나 깍듯하게 하는지 기대하지 않던 저도 좀 놀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는 그 후로 신우이와 문제 생길 일이 없었고 시부모님도 제게 미안해하시며 다시 이전 같은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잠깐 섭섭하기는 했지만 시부모님도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 이해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후로 저도 딸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빠에게 머리채 잡힌 뒤로 조용히 지내던 신우이도 이제는 철이 꽤 들었는지 자기 아이 잘 챙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드디어 가게도 차렸고 만난다던 남자와 결혼 전제로 계속 잘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늦었지만 신우이도 천천히 철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며 저도 신우이에게 조금 잘해줘야겠다 싶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